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상 상태의 오일러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3의 97식처럼 이렇게 표시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적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적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벡터 항등이라 가지고 공학 수학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죠. 공학 수학 시간에 이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식을 있을 때 이런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공학 수학적 그냥 책을 보고 참고하면 되겠죠. 이런 식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고 여기서 이거 뭐 증명하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학 수학 시간에 다 한 얘기가 되겠죠. 요 식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항을 갖다가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v 하면은 잘 알겠죠. 스칼라가 되죠. v.v 하면은 이 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a 벡터 두 벡터 곱하면은 이거의 코사인 세타인데 두 개가 같은 벡터니까 1이 되겠고 v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v는 v 제곱으로 크기를 벡터의 어떤 벡터의 이 벡터는 소문자 정체로 이렇게 적었다면 또는 필기체에서는 v 이렇게 하죠. 이 크기를 우리가 그냥 v 대문자 v로 나타내냐면 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의 97식에 대입을 하면 우리는 이 부분을 바꿈식이 요거 대입하고 나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2분의 1 이쪽으로 항을 이제 한쪽으로 다 모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항을 1로 넘기면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3의 98식처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의 98식을 적분하고자 합니다. 어떤 경로에 따라서 적분하고자 A에서 B까지 이렇게 적분할 때 우리는 임의의 변이 벡터를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dr을 dx 아주 작은 요 dr이죠. dr입니다. dr 변이 벡터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 dx, dy, dz 길이가 아주 짧은 이런 dr 벡터를 정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임의입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임의의 변이 벡터.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dr을 합니다. 전체 하면. 근데 이쪽은 0이니까 여기는 뭐 .dr 0 해봐야 뭐 의미가 없죠. 0이죠.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이거 전개가 되겠죠. 이거 플러스 이거 이거 근데 그 중에 제일 요 부분 요거 그러니까 G dr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거지. 요게 벡터죠. A.B 벡터입니다. 이거는 상수는 그냥 G가 곱해지고 나머지도 다 많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다 있죠. 자, 델타 Z dr은 DZ랍니다. 을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요 dr은 dp 요거 다 있죠. dr은 dv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벡터죠. 그레디언트 P도 마찬가지고 이건 스칼라입니다. Z와 P와 이거는 다 스칼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칼라가 오면은 이거는 벡터가 되죠. 따라서 요 B가 스칼라일 때 요거 dr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요거 했죠. 요거 dr 요거는 라운드 B 라운드 XI 라운드 B 라운드 YJ 라운드 B 라운드 ZK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P면은 다 P. 그레디언트 P는 이미 많이 나왔죠. 자, 지금 일반적인 물리량 B라고 했을 때 요거 이거
dr이니까 dr이 뭡니까? dxi 플러스 dyj 플러스 dzk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i는 i 있는 것끼리. 그러면 라운드 b 라운드 x dx 라운드 b 라운드 x dx 라운드 b 라운드 y dy 라운드 b 라운드 z dz. 자, 이것은 db 이렇게 되나요? 거꾸로 우리가 했죠. 요 db는 지금 우리 xyz 좌표 xyz의 함수이면 db는 거꾸로 이렇게 적을 수 있었죠. 즉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것은 db로 간단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식에서 .dr을 하면 이거 .dr은 dz, dp, dv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3의 99식처럼. 자, 이 식은 뭔가요? 다시 보면 정상 상태 오일러 이퀘션에 .dr 곱한 겁니다. 이 식은.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적분을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경우 1, 유선을 따라 적분합니다. 경우 2, 비회전 유동에서 적분합니다. 이 경우 1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체역학 1에서 이미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는데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우 2는 이제 새롭게 우리가 비회전 유동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유선을 따른 베르누이 방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식은 뭐는 식이라? 오일러 이퀘션이죠. 오일러 이퀘션에 dr 곱한 거라 그랬죠. 자, 먼저 경우 1을 봅니다. 경우 1은 보면은 뭐냐면 변이 벡터 dr인데 유선인 경우입니다. 유선이 이렇게 있다면 유선에 따라서 이렇게 dr를 잡는다. 이거 조금씩 해서 적분하겠다는 얘기죠. 이 dr은 유선입니다. 유선상에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dr이 이렇게 dr을 잡으면 이게 바로 유선의 정의식이 바로 이게 속도 벡터 방향이죠. 속도 벡터 방향이나 요 dr 요거나 같다는 얘기죠. 평행이죠. dr이나 v는 크기는 달라도 어쨌든 평행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a 곱하기 b 벡터는 벡터 a가 수직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곱하기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어떤 벡터 a가 있다 칩시다. 벡터 b가 이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럼 a 곱하기 b 벡터는 어떻게 되겠나요? 이 두 평면이 이루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a 곱하기 b가 되겠죠. 즉 a 벡터와 이 벡터는 수직이죠. 평면상이 아니라 평면의 직각이 z 방향이 돼. a, b가 xy 평면에 있다면 a 곱하기 b는, 이거 우리 1장에서 설명했죠. 벡터 a 곱하기 b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 곱하기 b와 a 벡터는 수직이죠. 그 말이죠, 이게. 근데 두 벡터가 수직이면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직각이면 이것은 항상 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요 부분은 0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dr이 v에 평행한, 지금은 우리는 유선인 경우, dr이 유선인 경우에는 dr과 v는 평행합니다. dr과 v는. 자, 그런데 이것은 a 벡터죠. 여기 a 벡터죠. a 곱하기 b, 어떤 벡터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b입니다. a 곱하기 b는 a에 수직하겠죠. 즉 v 곱하기 어떤 벡터인지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말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수직이죠. v에. 이 v와 이거 전체가 수직이죠. 그런데 dr이 여기에 평행이니까 바꿔 말하면 이거랑 dr도 수직이죠. 직각이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것은 0이 되죠. 즉 다시 말하면 dr을 잡는데 임의인데 지금은 유선상에만 dr를 잡는다면 이 뒷부분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3의 99식은 어떻게 되느냐? 3의 99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G, DZ는 플러스 로분의 1 DP 플러스 이거는 0, 이와 같은 식이 되겠고, 이것을 이제
유선을 따라 적분한다는 얘기는 DR을 이렇게 잡고 여기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1점에서 2점까지 DR씩 계속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식으로 적분한다는 건 딴 게 아니죠.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하면 되죠. 그러면은 3의 101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압축성 유체라면은 우리는 유체2에서는 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유체 다 취급을 합니다. 압축성 유체라면 로는 일반적으로 온도와 밀도의 함수가 되고 적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로가 P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적분이 되는데 요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고 지금은 우리는 비압축성 유동인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압축성 유동인 경우는 로는 일정하니까 적분하면 쉽게 이렇게 적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적분은 우리 유체각 1에서 다 한 부분이죠. 인테그랄 로분의 dp 1에서 2 이거 하면 비압축성 유동인 경우는 로분의 1 밖에 나오고 dp 적분하면은 p1 빼기 p2 이렇게 되겠죠. 그걸 적분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미 많이 보던 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1점과 2점은 임의로 잡으면 됩니다. 1.2점, 1.2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선 전체 상에서 이것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것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 우리는 유체각 1에서도 유도했지만 지금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유도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 상태의 오일러 방정식을 유선에 따라 적분한 것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 오일러 이퀘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비점성 유동일 때 성립하는 식이죠. 그 다음에 비압축성 유동, 여기서 적분할 때 비압축성 유동이라는 조건이 들어갔죠. 그리고 정상 상태 오일러니까 정상 유동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적분한 것이 유선을 따라 적분했죠. 따라서 동일 유선상 이것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4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 유체각 1에서도 다 배웠죠.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학문적으로 오일러 이퀘이션을 적분한 식이 베르누이 방정식이고 그 적분하는 과정 또는 오일러식 자체가 비점성 정상유동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 2가지가 들어가서 이와 같은 4가지 조건을 성립해야 오일러 방정식은 베르누이 방정식은 성립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살펴보면은 이 식의 각 항들은 살펴보면 단위 길이당 어떤 압력에 의한 에너지, 단위 길이당 운동 2분의 m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 단위 질량당 위치 에너지. 다 단위는 같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mgh 이라면은 위치 에너지가 되죠. 이거는 단위 질량당 위치 에너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로분의 P 보면은 우리가 로분의 P는 여기다가 부피를 양쪽에 곱하다 보면은 단위 질량당의 PV 이건 1이죠. 1 에너지입니다. 1 단위 질량당 유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질량당 압력 에너지 또는 유동 에너지, 플로 에너지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새로운 물리법칙이 아닙니다. 베르누이 새로운 물리법칙이 아니고 비점성 유동인 운동량 방정식 오일러 방정식을 유선에 따라 적분한 식, 새로운 식, 특별하게 새로운 식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뭐와 동급이야?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운동량, 오일러 운동량 적분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보면은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 3에 103에서 보면은 이것이 일정하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일정한 것은 압력 에너지, 유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이 유선상에서 다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GZ 중력장은 보존력장입니다. 중력장은 보존력장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동력학에서 배웠겠죠. 여기 위치 에너지 있으면 속도 에너지 요만큼 전체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요 위치에서 떨어진다면 마찰 손실이 없다면 자 마찰력이란 것은 보존력이 아닙니다. 힘이 보존되는 게 아니고 중력은 보존력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점성 유동이라면 보존력이 아닌 마찰이 작용하는 점성 유동인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좀 물리와 연관시켜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쉽게 말하면 베르누이 방정식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보존법칙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점성이 없기 때문이다. 비점성인 경우 마찰력은 비가역, 비점성, 점성 이런 거는 보존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력에 의한 힘은 보존된다. 그렇게 운동 동력학에서 배운 지식을 여기서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베르누이 방정식은 오늘은 여기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